이재명 대통령 출국했는데요. 사진이 화제입니다. 사진이 화제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옆에 바로 옆에 왼쪽에. 강훈식 비서실장. 야, 저렇게 웃는 거 정말 야, 오랜만에 근데 본다. 진짜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야, 저런 미소가.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도 보면 우상호 정무석 있어요. 예. 너무 환하게들 다들 웃지 않습니까? 뭐 뒤에 있는 물론 사람들도 다 웃어요 지금 보니까. 뒤에도 대부분 웃는데 예. 특별히 강훈식, 우상호 이 두 분은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서 잠시 후 몇 분 후면 휴식이다. 이게요. 네. 저희도 이제 뭐 방송하다 보니까 사진 찍을 일이 있잖아요. 네. 그때 사진 찍을 때 예. 이렇게 사진에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내서 웃는 거라 그죠. 진짜 진심이 담긴 웃음이랑 다르거든요. 이건 찐이죠, 찐. 야, 저거 진짜 강원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가 보다, 실장님. 네. 자, 이게 처음으로 나가는 어찌 보면 이것도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해외 출장, 즉 이제 외교 일정을 첫 스타트를 끊는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언론도 윤석열 부부가 나갈 때 그때 화면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막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걸음걸이도 뒤뚱뒤뚱하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막 불안불안하고 이랬는데 좀 비교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속상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처음 나갔을 때 그때도 나토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아마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발 국민들의 바람이 밖에 나가서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랬는데 밖에 나가니까 더 했죠. 거기서부터 거기에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는 모습도 나오고 밀어주고 그리고 또 엉뚱하게 민간인 태웠다는 얘기 나오고 김건희는 해외 가는데 쇼핑몰에 또 호객군이 호객행위를 당해서 끌려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대통령령 부인. 그 경호원들 다 있는데 그리고 문상 가서는 정장 문상 안 하고 오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대기되는 게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미국 갔었을 때는 하와이부터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들려서 업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호텔에 또 묵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관광지라고 할지라도 되게 관공서가 가까운 곳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호텔이 이렇게 호화롭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묵었던 호텔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 관광 호텔에서 또 묵었었어요. 관광 호텔. 사실상의 좀 B급. 아니 좋은데. 아니 또 이사장님이 아시는 수준의 관광 호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나가도 좋은데 좀 다녀보세요. 지하에 캬바레 있고. 아니 그런 데를 목사님이 그런 데를 생각해. 근데 많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또 하와이 가서 찍은 정말 윤석열 정권 최고의 포토제닉이 있죠. 하와이. 김건희의 그런 사진이 있었나요? 그 사진 아시죠? 김건희 이거 짤로 많이 만들었어요. 못생긴 사진. 하와이에 갔었을 때 김건희 사진이 그런 게 가물가물한데 혹시나 저희가 얼굴 보면 바로 알 거예요. 그게 저기서 나왔구나 하는 게 있어요. 저 기억나요. 공항에 내렸을 때 뭐 이렇게 꽃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렇게 했던 거 그렇지, 맞아. 정확하게. 야, 표정이 이미테이션이 되시네. 요거. 맞아요. 요거였고 그 사진이 아마 연합뉴스 사진이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맞아요. 연합뉴스가 뺐어. 그죠. 그러니까 이미 캡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죠. 이미 올라갔는데 그 사진이 아니라 좀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으로 바꿨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뭐 그래요. 뭐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게 제가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대통령을 걱정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1박 3일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과하게 걱정해도 돼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1박 3일. 캐나다까지 13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전용기라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 그렇게 편할 리가 없고 또 기자들도 있고 물론 분리돼 있지만 중간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지만 또 다른 시간에는 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기자들한테 가서 현안과 관련된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이 일정이 이렇게 급하게 줄인 이유도 장마철 다가오고 있으니까 밖에 오래 비울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나다를 1박 3일로 다녀온다? 좀 너무하신 것 같아. 1박 3일. 1박 3일. 대단하십니다. 그 사진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그것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아이고. 이게 아주 명작 아니겠습니까? 명작.
나 문득 궁금해진 게 저 사진기사 무사할까? 이거잖아요, 이거. 예. 저 연합뉴스, 잘 잡았네. 연합뉴스 기자는 예. 저는 정말 윤석열 시대에 자유언론인이라고 저는. 자기도 저거 보고 보냈을 거 아니야. 예. 본사에다가. 저거 보낸 건 틀림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각별한 저 때부터 내가 역할을 하겠다. 얘 연합뉴스 기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분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 아유 참, 덥네요. 그리고 1박 3일로 아무튼 홍혜인 기자. 이름까지 읽어주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셔서. 홍혜인 사진 기자.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에 내 이름 돌아다닌다 하시는 우리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잖아요. 사진 마음껏 찍으시고요. 1박 3일 그 캐나다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또 어쨌든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강행군 오브 강행군인데 이제 이런 거는 글쎄 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조언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다라는 생각도 좀 일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구상 의도를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상처가 매우 깊어요. 야, 국정을 돌보기는커녕 그냥 놀자판으로 국정 운영했고, 그쵸. 인생은 내팽개쳤고, 나라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사실상 포기를 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겠다. 그것부터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한번 개혁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회 발전에 대한 그런 비전을 국민들 앞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직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더 사실 좀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지 싶었던 게 대통령 임명식도 원래 재헌절에 이제 이게 취임식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임명받는다고 해서 임명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임명식도 연기하는 쪽으로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참 이런 게 뭐랄까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행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다른 형태로라도 그러니까 뭐 비용을 많이 들인다거나 사람들을 많이 운집한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조그만 뭐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국민들도 그동안 진짜 지칠 만큼 지치다가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모습들 여러 번 나왔고 그 내용들로 다 전달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 각 국무회의의 장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장마 일찍 이미 시작됐지만 그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강 통제소 갔을 때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정말로 본인의 행정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을 했다는 게 다 전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집권 초반이니까 국민들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지만 그 맞는 것만큼 약간 위로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국민들도 고생했으니까 그 위로하는 작은 잔치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의 임명식, 호텔 가서 막 밥 먹고 윤석열 씨하고 그래라는 게 절대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그리고 강훈식 실장님 좀 쉬시고 나서 오셔서도 또 무리를 하시면 먼저 누우세요, 강훈식 실장님. 나 못 해먹겠어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템포 조절을 해주기도 바랍니다, 진짜. 사실 경기도지사에 취임을 했었잖아요. 2018년 7월에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안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때도 취임식을 안 했어요? 무슨 수해가 났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수해가 났는데 무슨 취임식이냐면서 이번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폭염과 수해 처음에 대통령 시계를 만드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초심은 이런 건 뭐하러 만드냐.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됐지 시계를 왜 만드냐. 아마 이게 그분의 본의였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동일하네요. 그 양반은 뭐 이렇게 자신이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맡았을 때 어떻게 국민이
자신의 시대에 효능감을 느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양반은 뭐 자기가 뭘 어떻게 돼서 어머니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양반은. 참 비교가 됩니다. 누구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까이서 보냈던 분들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렇게 행복해했대요. 행정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시정을 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일을 해서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지사가 된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다시 성남시장 시절로 커진 의미로 그걸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임감도 있지만 사람마다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본인은 필요하고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스를 좀 주변하고도. 근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그 효능감을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평가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갤럽 조사로 70%가 나왔고 오늘 리얼미터가 이제 58%인가 나온 걸로 제 기억에는 뭐 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수치들도 아마 다 보고가 들어갈 텐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개인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뭐 어떤 수치를 높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행정가 이재명의 이 취지대로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어쨌든 기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주말에 오랜만에 이제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정치에 사실 무관여층이라고 볼 정도로 이번에 투표는 하셨지만 근데 본인들도 투표를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렇게 잘할 줄 몰랐대요.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와 했던 이재명에게는 뭐랄까 언론들이 만들어놨던 어떤 프레임과 이런 게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도 반신반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마화된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의 얘기가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뭐 우려나 걱정을 그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자기들이 이번에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들 느끼는 게 이제 뭐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너무 여러분들한테 명비어천가처럼 들리지 않게끔 제가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들이 했던 말씀을 전해드린 거고